일자리 한 60% 이상이 네. 대체가 될 것인가? 대체는 이미 시작이 된 게요. 네. 제가 작년부터 많은 기업을 하고 있고 분들도 AI를 쓰면서 많은 걱정들을 덜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직업이 도구라면 이 도구에 도전하는 거 하잖아요. 지금 AI가 못 먹고 살게 되는 거 어떡하나. 더 인간다운 시대로 간다라고 봐요, 저는. 타의 시대는 끝났다. 길면 10년 이내에 판도가 완전 뒤집혀질 겁니다. 자, AI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 다 AI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은 해요, 말은. 아니면 말만 해요. 근데 사실 불안감이 완전 해소된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집에, 우리 아이에게 이거에 대해서 다 궁금하긴 한데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면서도 다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 것을 어떻게 내가 변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분을 모셨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10년 공부할 거 오늘 이거 1시간 들어서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네. 깔끔하게 해결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균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우리 뵀어요. 얼마 만이야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업들하고 일도 하고 뭐 프로젝트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기술들을 대중한테 편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대중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나라가 바뀌니까. 맞아요. 김상균 교수님은 근데 AI 쪽 공학계 쪽 교수님이 아니세요. 경영학과시잖아요. 근데 원래 전공은 로보트, 산업공학, 인지과학, 교육공학. 공학 완전 오리지널 공돌이. 한 분야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관심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가장 큰 질문은 네. 그런 거잖아요. 직업이 도구라면 이 도구에 도전하는 거 하잖아요. 지금 AI가 그쵸. 맞아요. 내 도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네. 버려서 나 진짜 이렇게 못 먹고 살게 되는 거 어떡하나 뭐 이런 질문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AI 인간지능의 시대를 네. 쓰셨는데 AI와 인간지능의 두 개의 통합된 통섭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뭐예요 도대체 앞으로? 더 인간다운 시대로 간다라고 봐요, 저는. 인간다운 시대. 태초에 인류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위험한 사항이 많았잖아요. 수명도 30몇 년밖에 안 되고. 맞아요. 인간이 자연계에서 살 수 있는 일반 수명이 30대 후반밖에 안 돼요. 그걸 우리 훌쩍 넘어섰죠. 자연계에서 그대로 인간이 취약하게 노출됐을 예, 의료 서비스 같은 거 없을 때. 없을 시. 예. 그걸 벌써 2배 이상 넘어간 거거든요. 2배가 뭐야? 지금 네. 3배요. 지금 맞아요. 유럽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한국인의 수명은 이미 기준 수명 100세 넘게 봐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더 막 쪼그라들거나 못 살거나 빨리 죽는 게 아니라 잘만 이걸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으면 인간이 더 인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시대로 간다. 그래서 인간지능의 시대라고 제가 책도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인간이 더 멋있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된다. 네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될 게 있는 게 우리가 이 두려움과 공포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 걸까요? 지금 AI에 대해서. 인지과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낯선 걸 만나게 되면 자연계에서 학습이 돼 있어요. 낯선 생명체 만나면 빨리 피해야 되니까 맞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근데 신기하게 얘는 좀 애매한 거죠. 우리가 자연계에서도 봤을 때 내가 갑자기 창을 들고 나가는데 커다란 들소가 서 있어. 어떤 사람은 이거 기회다 잡아서 빨리 집에 가야지. 어떤 사람은 들소가 딱 만났는데 무서우니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낯선 존재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감정을 줘요. 기회 또는 두려움.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AI가 개인적으로 정말 두렵지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많이 쓰고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감정을 갖는 건 저는 인간적 보편적인 건데 그렇죠. 그러네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보다 기회를 더 잡을 수가 있을까 만나봐야 돼요. 꼭 연애 안 해본 애들이 책으로만 본 애들이 연애하면 뭐 어떻게 맨날 헤어지고 뭐 이상한 것만 고민하는데 그치. 와서 사람 만나면 힘든 것도 있지만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 그또 만나면 사이사이에 여유가 있어. 그쵸. 숨 쉬면서 다 할 수 있어, 그죠? 제 친구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또 유튜브 봐도 좋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할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만 좀 물어보고. 네. 그냥 너 넣어보라고 궁금한 거. 저는 본인이 해보면 막상 그렇게 두려움만 있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게 보여요. 그리고 또 친숙해지면 그 다음 걸로 조금씩 넘어가기도 하고. 그럼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적응하면 쉬워지는데 적응을 자꾸 안 하고 간접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자꾸 마음속에 공포심만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공포심 중에서 가장 그 네. 공포스러워하는 것 하나를 지금 프롤로그에도 이 책의 프롤로그에 네. 딱 쓰셨는데 의사, 변호사, 회계사의 시대는 끝났대? 아니면 끝났다? 끝나니? 뭐예요 도대체? 끝나니? 저는 그 직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뭐 나빠진다라는 건 아닌데 어떤 네. 뉘앙스 쓴 거냐면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학부모님들 만날 일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의사시켜도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을 아이가 10살, 적으면 5살 때부터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그 질문 왜 하세요라고 하면 되게 1대1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치. 사실 경제적인 거죠라고 얘기하세요. 의사를 시키는 그 저변에 깔린 마음은 대체로 다 경제적 안정을 경제적인 안정성. 아이한테 네, 주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의사가 사라지진 않아요. 아무리 의료기기가 좋아지고 AI가 들어와도 최종적으로 버튼 누르고 판단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사는 그럼 많아지느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역할을 많이 기계가 대체하는 거니까는. 많은 것들을 AI가 담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일례로 제 제자 중에도 네. 영상의학 판독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실험해본 걸 보게 되면요. 네. 영상의학 판독하는 것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균적인 의사수준을 넘어갔어요. AI가. 훨씬 정밀하게 잘 판독해요. 사람 의사보다 잘해. 그럼 이거를 참고해가지고 의사가 판독하게 되면 네. 의사가 시간도 줄고 많이 주죠. 오류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러면 만약에 일례로 10명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필요하던 작업이 한두 명이면 충분해지는 거죠. 그렇죠. 사라지진 않지만 역할이 바뀌면서 줄어드는 건 있죠. 변호사도, 회계사도. 변호사도 그렇죠. 사실 최근에 보면 회계나 세무 쪽이 맞아요. 바쁜 달인데 지금 우리나라 홈택스만 들어가 봐도요. 기본적인 세무 기능은 AI가 해주는 게 들어왔어요. 이미. 맞아.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 친구 중에도 세무사가 이거 작년부터 보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냐고. 나라가 이렇게 되면 되겠냐고. 나라가 아니라 본인 네. 직업인 거. 본인 직업인 거예요, 근데. 나라는 괜찮은 거 아니, 같은데. 소상공인들은 편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더 네.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나라도 좋아지고 소상공인도 아싸, 나 10만 원, 20만 원 안 내도 되네. 좋아지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AI를 피하다가 괜히 반감을 갖고 내 직업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AI와 친해지면서 내 직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면서 계속 같이 이렇게 그럼요. 맞춰 나가야 되는 거네요. 지금 상황. 이것 좀 단순하게 보면 계산기 쓰고 주판 쓰다가 엑셀이 나왔던 시대를 보게 되면 네. 그때도 상당수의 분은 이거 주판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엑셀 왜 배워서 버텼어요. 이게 더 빠른 사람이 나 이거 있었어. 빠르니까. 있었어, 그죠, 그죠. 막. 근데 지금 그 어떤 주판왕이 와도 신입사원도 못 따라가요. 대학교 1학년 학생도 엑셀 돌리면 주판 보는 분들 100명, 200명 압도하거든요, 속도가. 그러니까 버텨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말하자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만나서 예,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쵸. 새로운- 왜냐면 두 지능의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얼핏 보면 네. 내가 물어보는 걸 챗봇한테 물어보는 거랑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랑 비슷한 답변하니까 이때 오해할 수 있어. 비슷한 지능이네. 근데 다른 건 뭐냐면 네. 인간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인간은 머릿속에 목표의식이 있죠. 그렇죠. 그게 옳건 그르건 장기적인 단기적이건. 그렇죠. AI는 목표라는 게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뭘 입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뿐이에요. 네. 두 번째가 때로는 인간의 약점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네. 인간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나쁜 게 아니라 감정을 느낀다는 게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고유 가치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AI는 영상도 공부할 수도 있고 텍스트도 공부하지만 네. 자기가 직접 자기 몸으로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무언가를 하고 실패하고 하면서 배우는 과정이 없어요. 얘는 결과치만 딱 넘겨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인간한테 소중한 경험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전 세 가지가 저는 인간을 더 인간답고 가치 있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AI 뭐 별거 아니야. 얘 이러다 예. 말 거야. 예. 뭐 그냥 AI가 결국 뭐 공항에 사람들 뭐 이런 거나 좀 하게 하고 롯데리아 햄버거 뭐 이런 거나 하게 하고. 근데 얘네를 갖고서 응용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게 커질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미국은 일례로 신약 같은 거 개발을 현재 AI를 갖고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인간 대상 실험이나 자연계 실험을 하지 않고 AI 대상 실험을 해요. AI로?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이미 컴프 바이오메드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인간의 몸을 뭐 단백질 구조, 뼈 이런 걸 다 모델링을 해서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정말 쉽게 보자면 이런 거예요. 새로 나온 다이어트 약이야. AI한테 먹여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살이 빠지는지 다른 부작용이 나오는지가 데이터로 떠요.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데이터로 임상 실험을 하는 거네. 네. 그럼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몇 가지 약이. AI로만 계산한 약이. 그래서 미국 제약 시장도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이내에 판도가 완전 뒤집혀질 겁니다.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네요. 산업혁명 시대로 봤을 때 이제 엔진 만들어서 초기 엔진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거 봤을 때 야, 옷감만 만들면 옷감으로 되겠어?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뭐 저까지 해서 뭐 예, 되겠어? 옷은 뭐 사람이 짜도 되는데 이 그렇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지가 뭐 그래봤자지 이거지. 네.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 이 네. 얘기가 있었어요. 몸에서 머리로 산업혁명에서 지능혁명으로 네. 타고난 머리가 아닌 선택한 머리로 산다. 그렇죠. 예. 라고 한 것도 역시 AI와 우리의 머리와 같이 네. 협업해 나가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아요. 진짜 일자리 한 60% 이상이 네. 대체가 될 것인가는 대체는 이미 시작이 된 게요. 예. 제가 작년부터 많은 기업들과 AI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다른 기업 프로젝트를 보는데
사실 이게 슬픈 현실이긴 한데 냉정하게 보게 되면요. 네. AI를 우리가 기업에 쓸 수 있는 전략 크게 네 가지가 있기는 해요. 네.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기업들이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게 저는 이걸 리커버라고 정리한 건데 아하. 자원을 회수하는 거예요. 내가 100명한테 썼던 돈을 20명한테 10시간 했던 거를 1시간으로 그래서 네. 자원 회수하는 건데 자본가가 자원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네. 나의 일자리, 나의 인건비가 줄어든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전략들도 있지만 네. 근데 초창기다 보니까 불행하게도 많은 기업들이 50% 넘게는 인력 절감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인력 절감에는 확실히 AI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네요. 대표적으로 상담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일부 시작했는데 손해사정인 어떤 사건이 있어요. 네. 막 복잡하잖아. 진술서도 있고 사진도 있고 막 복잡해. 이 녀석이 뭐 사기를 친 건지 이게 뭐 너 데이터 볼 게 많잖아요. 사건 사고 났을 네. 때 그걸 AI한테 싹 다 입력을 하면 이렇게 보여줘요. 이거는 예를 들어 위증이나 또 조작 확률이 10%밖에 안 되니까 넘어가라. 이건 50%가 넘으니까 인간이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부분 봐라. 이렇게 데이터로 떠요. 걔가 1차 네. 검수를 해주는구나. 네. 그럼 손해사정인의 업무가 확 줄어들어요. 대출 심사할 때도 그런 거 써요. 그러면 얘가 어떤 등급 교관이 떠요. 그럼 그거 갖고 이제 또 추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어 싶은 것들. 제 케이스를 보면 네. 아까 저 소설 쓰는 거 물어보셨잖아요. 네. 제가 가을에 내는 소설의 분량이 16만 자 정도가 돼요. 소설책 한 300페이지. 네. 이거 제가 누구한테 프리뷰를 시키냐면 AI 버전별로 프리뷰를 시켜요. 구글 AI, MS AI, 오케이. 그다음에 엔트로픽 AI한테 읽힌 다음에 또 이동진 평론가 버전으로 한번 책을 씹어줘. 해밍웨이가 이 책을 읽었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한번 씹어줘. 막 씹어줘요. 그러면 저한테는 이걸 바탕으로 씹는다는 게 뭔 말이야? 비판해 주는 거죠. 난 또 뭔 말이라고. 너 이거 씹었어. 여성의 심리가 이 부분에서 이상해. 그 결말이 역시 초보 작가답게 너무 성급하네. 이렇게 막 얘기해줘요. 아프긴 한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근데 사실 그걸 읽고 그 네. AI처럼 그렇게 비판해줄 사람이 없잖아. 맞아. 이 얘기를 하려고 사람으로는 했어요. 없어. 제 주변에 그렇다고 소설가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옆반 교수님 또 소설 쓰는 분도 아닌데 그분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하면 또 기분 상해. 잘못하면 걔랑 헤어져. 조언은 또 AI한테 맞는 조언이 괜찮습니다. 이게. AI한테 조언 받으면 헤어질 일은 맞아요, 없잖아. 맞아요. 어? 그냥 엔터만 두 번 누르면 기분 풀려요. 에이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얘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파트 3 되게 눈여겨봤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저도 이걸로는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좋거든요. 솔직히 말할게요. 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 그 직원 무지 많은데 한 명도 없습니다. 오. 이거는 챗 GPT만 할 수 있습니다. 박학다식하잖아요. 뭘 진짜. 물어봐도 대답해주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챗 GPT가. 이건 정말 뭐 AGI 얘기를 하는데 AGI를 그 측면에서는 저는 왔다라고 보는 게 이렇게 넓게 하는 존재는 없어요. 지구상에. 없지. 지구상에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그건 맞아요. 네. 진짜 이 책에서 회장님 아니어도 비서를 옆에 두세요. 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AI 비서가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이버나 구글로 검색을 안 하고 얘한테 그냥 물어봐요. 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작은 리포트를 하나 쓰고 싶은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관련돼서 좋은 책, 미국에서 이거에 관련돼서 논문 쓴 거 같은 게 있으면 나한테 잘 다 찾아줘요. 추천해서 맞아요. 그러면 귀신처럼 그걸 내가 만약에 네. 하나하나 구글 들어가서 찾을래 봐. 너무 힘들죠. 구글 스칼라 들어가서 온 헤매고 뭐 구글 스칼라 주소를 탁탁탁탁 다 주더라고.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 제가 아까 했던 것 중에 저는 시간 절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원래 하루에 한두 시간 논문 스터디를 하거든요. 혼자서. 이거를 AI로 해요. 그걸 2, 그냥 30분 만에 했을래 봐. 끝나요. 2, 30분만. 사이스페이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언스 할 때 SCI, SCI 근데 공간 할 때 스페이스, 우주 할 때 SPAC.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스트림하고 뭐 강의하는 분이 최근에 AI 어떻게 쓰는지 이런 키워드를 막 영어로 입력하면은 관련된 페이퍼를 10개 찾아줘요. 논문 위주로 막. 네가 찾은 것 중에 탑5 페이퍼를 요약해보면 이거야. 인사이트를 위해 딱 5줄로 만들어줘요. 이거 얼마나 시간 걸리는 일이야 이게.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제가 한 2-3시간 걸리는 거거든요. 막 제 숙련된 방법을 써도. 아 그래. 여기 보니까 회장님이 아니어도 비서를 두라는데 그냥 고독한 당신. 네. 나는 솔로만 보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작년에 이제 AI 챗봇 나왔을 때 남성들이 엄청 챗봇을 구매하더라고요. 데이트하고 싶은 거죠. 데이트한다는 게 뭐 성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성하고 만나 대화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없고 뭐 힘드니까 저는 그런 대화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저도 실제로 뭘 하냐면 학부생들한테 공지사항 보내거나 말할 때 복잡한 게 있으면 네. 챗봇한테 먼저 한번 넣어봐요. 이거 중에 혹시 내가 어떤 젠더 감수성이 떨어지거나 꼰대 같은 부분이 있으면 좀 지적 좀 해달라고. 그럼 걔가 지적을 해줘요. 아. 대학생이 빙의가 돼가지고. 아하. 그럼 저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마찬가지로 너 이렇게 해가지고 연애로 훈련을 해. 그러면 너 이제 15년째 모쏠인 탈출할 수 있어. 이걸 나는 솔로만 봐가지고 학습이 간접 학습인데 안 얘는 돼, 직접 안 돼. 학습이잖아요. 예, 나는 예, 솔로만 봐갖고 예. 되는 게 아니야. 학생들도 이거를 비서처럼 이용할 수 있네요.
AI를? 저한테 최근에 이제 좀 메일 왔던 친구들은 나 뭐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는 뭐 학교 다니는 여중생인데 AI 공부하고 싶다. 근데 교수님 저는 예를 들어 이과적인 지식을 너무 싫어하고 모른다. AI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 약간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네. AI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물어보기는 하자. 그러네. 근데 제가 답을 써주긴 하는데 그때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 이 답을 사실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답이다. 물어보면 인공지능도 답을 해줘요. 수학이 그렇지. 싫어도 법, 뭐 경영, 심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다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길을 막 보여줘요. 근데 그런 거를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 만약에 관련 전공자면 얘기해 줄 수 있고 선생님도 그렇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질문 자체가. 그렇다고 뭐 누구나 다 대도시에서 그런 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네. 학생들도 전 AI한테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도 괜찮다고 봐요. 오케이. 다만 AI한테만 물어보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소상공인 분들도 AI를 쓰면서 네. 완전히 그 많은 걱정들을 덜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책에도 있는데 제가 사진 네.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저예요. 응, 꽂아봐. 꽂아도 된 건데 많은데. 아니야 많이 안 됐네. 이걸 넣어가지고 나온 사진이 예를 들어 이거예요. 그래? 이거 이 사진 이 머리 어울린다. 의외로 어울리죠. 이거 되게 어울린다 네. 이거. 나중에 한번 도전해볼게요. 아니 머리 완전히 다 싹 민 거 너무 예쁘다. 네. 어울린다. 아까 그건 절대 뭔 일 있어도 하지 말아요. 이거는 제가 재미삼아 여성 해본 거예요. 무슨 일이 이거 안 있어도 합니다, 뭐 이거. 올린 머리 이런 이거 거 안 하지 마. 합니다. 하지 마. 근데 저는 그래요. 소상공인 중에 대표적인 게 혼자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들인데 그렇지. 지금도 오면 고객한테 사진 혹시 이렇게 해드릴까요? 서로 이렇게 사진 갖고 얘기했는데 남의 사진이잖아요. 남의 사진이지. 똑같지는 않더라도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고객 입장 성의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 머리를 만약에 이렇게 요새 뭐 은발 같은 걸로 하얗게 걸로 뭐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내 피부랑 어떨지는 그런 건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 너무 쉽죠. 깜짝깜짝 그런 거. 그러면 이제 AI로 그 고객 얼굴을 넣어서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가능하네요. 이렇게 해서 혹시 내가 누구의 뭐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라든가 윤리적으로 뭔가 문제 생길 수 있나? 이런 것만 인간적으로 그냥 판단해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예.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AI 활용하는 제가 거. 진짜 한 2달 전쯤인가? 네. 비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날이었는데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동산 하시는 개인 사무실 50분 정도 오실 것 같은 전국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대강당에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했더니 AI 배우려고 막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그러신 거예요, 이분들이. 와. 이슈가 두 가지예요. 좀 네. 가장 쉬운 걸 말씀드리면 대부분 네이버 같은 데 보게 되면 부동산 정보가 이렇게 항목화 시켜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몇 평, 뭐 위치. 근데 글로 써 있는 부동산 정보가 있어요. 이 부동산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막 텍스트로 설명되어 있는 거. 물어봤어요. 어떤 게 잘 나가냐고. 당연히 섬세한 글로 써 있는 게 고객들이 많이 연락이 온대요. 글이랑 사진이랑 네, 쫙 넣어서. 그쵸. 근데 왜 이렇게 안 하세요? 물어봤더니 힘들어. 그쵸. 너무 바빠 일단 혼자 하시니까. 그거 어떻게 언제 그리고 쓰면 안 어떤 되겠어. 분들은 나는 그런 글 쓰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진짜 못한다고. 그런 거 조금 그런 거 해봤던 사람들이나 하지 못한다고 그러세요. 그렇지. 예를 들어 GPT 같은데 네이버에 항목화된 점 끌어다 넣기만 해도 글로 바꿔서 나와요. 눈치를 채는 거예요. 글 만들어달라는 거구나. 진짜 그 눈치가 돼요, 얘가. 어디 지하철역 하면 또 지하철역 들어온다는 말 써달라는 거구나 하고 붙여서 넣어요, 또 거기다. 버스 정류장에 대한 설명 뒷부분에 붙여서 뭐 넣어줘요, 얘가. 본인이 직방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네. 바로 무료 플랫폼 갖고도 그렇게 되거든요. 되죠. 또 부동산 대표님들 중에 쇼츠 가지고서 광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기 물건 막 찍어가지고.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 그래도 약간 팀을 딱 갖춘 유튜버 분들이 부동산 정보 쫙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게 있던데. 요걸 하고 싶은 건데 본인 혼자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챗 GPT하고 대화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15초짜리 쇼츠 만들 거니까 네가 대본 만들어줘. 이미지 5개까지 만들어줘. 오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우리 뭐 각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네. 거예요. 뭐 나는 영상 편집을 해, 네. 나는 공방을 해. AI의 도움을 받고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이 만나서 새로운 차원과 수준을 개척을 해나가면서 나가면 좋다. 그럼요. 조금 이렇게 배우는 마음을 네. 이렇게 한 단계 좀 딱 끌어올려줘 보세요. 네. 뭘 하면 될까요? 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 별이 영어로. 스타? 그 쉬운 걸 묻는 거예요? 네, 스타? 스타. 그러니까 쉬운 단어로 일부러 제가 맞춰놓은 거예요. 프레임워크를. 오케이. 스타. 그러니까 제가 앞서 논문 같은 거 찾을 때 인공지능 검색 도구 쓴다고 했죠. 네. 저한테는 논문을 더 검색하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3시간 걸렸던 걸 30분으로 줄였다? 그렇지. 시간이 회수된 거니까 리커버. 스타 중에 R이 된 거예요, R. 그러네. 근데 이것만 하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인 거예요. 기업들도 그렇고. 인건비만 줄이려고 하니까. 리커버만 하면 네.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바라봐야 될 게 A입니다. A. A는 앰플리파이. 증폭한다는 단어인데 증폭. 예. 증폭은 원래 했던 건데 더 잘해보자라는 거예요. 더 잘해보자. 제가 꾸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달에 뭐 한두 편씩 칼럼을 내요, 신문에. 네. 근데 칼럼 낼 때마다 악플이 엄청 붙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 뭐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든가 뭐 논리가 붙어요. 그럼 저는 요즘에서 어떻게 하냐면 AI한테 물어봐요. 이 칼럼에 붙을 예상 악플을 10개 만들어봐. 써줘요. 아니 말도 재밌게 해줘요. 원래 악플은 나쁜 거지만 이 말투가 이래요. 네가 해달라고 한 거다. 상처받지 말고 봐. 하면서 막 써줘요. 근데 보면 그중에 뾰족한 게 몇 개 들어요. 논리가 여기서 약간 빈틈이 있다? 펼쳐보면 아 맞다. 한 얘기를 빼먹었구나 내가. 선고에 급해가지고. 그거 보면 채워요. 그러면 시간 솔직히 더 들어가요. 시간 절감이 핵심이 아니라 시간하고 비용을 좀 벗으더라도 나의 역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네, 더 잘하게 되네. 앰플리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이나 우리 기업들이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건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상담사 100명을 10명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 100명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어, 우리 재력상. 오케이. 그러면 100명이 어떻게든 행복하게 근무하고 100명이 어떻게든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지 더 잘하는 이거를 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신경 쓰는 기업이 정말 드물어요. 그만 인건비만 생각하지 네. 말고 현재 있는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일을 더 잘하고 네. 더 고객 서비스를 더 잘해서 더 매출이 오를 수 매출이 있는 걸 증가하고. 생각하는 거야. 증폭을 맞아요. 생각해라. 이들이 더 행복하게 일해서 또 고객들이 더 행복 감정이 그렇지. 전이가 돼가지고 우리 기업을 좋게 바라봐주고 오케이. 이런 걸 해야 돼요. 나머지 알파벳이 2개가 있죠. 네, 그다음에 ST. ST인데 T. 네. T는 네. 제가 예전부터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업에서 로고송 같은 거 만드는 걸 시도를 했었어요, 제가. 수업 노래 만들 때 번번 실패했어요. 아, 작곡 능력이 제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작곡하고 싶어요, 교수님? 네. 네.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뭘로 만든 거예요? 이거 이제 UDIO. 아, 그래서 유디오.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노래는 네. 학생한테 들려줬더니 크크거리고 웃어요. 어, 그래서 왜 웃어요? 그랬더니 이거 선거철에 트럭에서 틀어주는 로고송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에 붙인 단어는 try입니다. try. 예. 못했던 건 우리는 안 해요. 역량이 없어서. 근데 AI가 역량을 채워주는 거예요. 맞아요. 내 역량이 아닌 걸 마지막 또 S는 S. 우리가 상상하는 건데 네. 하루가 만약에 24가 아니라 48시간이라고 하면 네. 너 뭐 해볼래?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삼성전자 어떤 임원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저 하루에 한두 시간만 더 있어도 노벨상에 도전한 소설가가 돼보고 싶대요. 근데 왜 안 해요? 그랬더니 한두 시간 갖고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뭐 글 쓰는 것도 배워야 되고 막 해야 돼서 아니 AI한테 좀 플롯이 조금 있대요. 뭐 등장인물 몇 명 설정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 이 로그라인을 집어넣어 보라고. 시간이 창조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안 했던 것도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해보시라고 이거. 그래서 저는 이건 하면 된다라고 봐서 스타트라고 붙인 거예요. 이건 지금 수준의 기술로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STAR. 그래서 인간을 AI가 이렇게 위축시키는 웨이스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인간이 잘 쓰면 인간이 별이 될 수 있다 AI로. 전 그렇게 바라보고서 내가 4가지 중에 뭘 하면 좋을지를 기업도 개인도 채워보자라는 거예요. 4개를 다. AI 이전 생각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AI를 만난 이후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은 어디이십니까? STAR 중에서 뭐 무엇이 됐건 어느 지점에서간 하나 정도는 정말 그렇죠. 이미 시작을 시작하고 있었어야 돼요. 이미 시작하고 있었어야 돼. 네. 이런 걸 하시면서 이미 자기만의 일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안 그러면 전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직업 바뀌는 거거든요. 대처하려면 환경 적응이죠. 네. 대규모 투자하시는 분인데 그 대표님은 교수님 아무리 그래도 수산업 이거 어선에 타가지고 통통배 타가지고 4-5명 어업하고 이런 거 그런 일자리 속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AI 로봇이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각자의 로봇이나 파트너의 로봇을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선언을 이미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로봇이 어선에는 안 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인간의 모든 일은 몸과 머리를 써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머리를 써서 하는 영역이 들어오고 있고 나는 몸을 쓰는 거야. 근데 기계에 AI가 붙게 되면 또 머리가 있는 인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몸이 있는 인간처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거 저는 계속 고민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예. 또한 뭐 내 직업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일상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일상 속으로 그렇죠. 다 들어가 있어요, AI가. 네, 맞아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들은 얼마나 또 많겠어요. 너무 많아요, 진짜. 진행되는 것들이. 자, 오늘 교수님 또 이렇게 AI 이 어려운 이야기, 어렵기도 하지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머뭇거림. 네. 이 귀찮은 머뭇거림에 네. 또 이렇게 책을 써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STAR 예.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도입해서 네. 한번 시도해보건 시작하건 네. 뭔가 내 능력을 증폭하건 뭔가 네.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약간 이 동기부여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김상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조금 이제 챗 GPT 정도 쓰면서 네. 이거저거 하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조금 더 하나를 증폭을 하고 싶네요. 그럼요. 대표님 지금 잘하시는 게 많지만 한 단계 더 이렇게 뭔가 붙이면 진짜 뭐 되게 하고 싶은 스타 거 중에 있거든요. 스타, 슈퍼스타가 되는 거죠. 나 증폭해야 되겠다. AI가 내 비서 역할을 아주
딱히 하고 있어요. 네. 걔랑 늘 얘기하면서 차 안에 가면서도 얘기하고 맞아요. 되게 재밌거든요. 네. 얼마나 똑똑하게 대답을 잘해주는지.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또 더 나가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AI 시대에 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정리 한 번에 딱. 저는 그냥 각자가 아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나는 뭐 대학을 나왔으니까 난 교수니까 배울 게 없지 그게 아니라 아하. 이제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아이처럼 네. 이제 그냥 부담스럽게 이제와 다시 공부해 이게 아니라 아이 때는 새로운 거 보면 즐겁잖아요. 도전해보고. 네. 아이의 마음으로 그냥 이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김성규 교수님 모시고 이 AI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저의 한 줄 감상평은 나도 아이입니다. 예. 나도 아이 해야 되겠어요. 너도 아이, 오케이? 다 나도 아이. 아이, 너도 아이. 다 같이 한번 아이가 돼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좀 들여다봅시다, 우리.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해봐야 돼. 듣기만 해봐야 하면 됩니다. 소용없어. 예, 맞아요. 나 좀 뭐 좀 해야겠지? 네, 그럼요. 이런 얘기 그만해, 이제. 예, 예. 해. 하면 돼요. 해야겠지 하지 말고 해 이제. 해야겠지? 그럼요. 해야죠. 해야죠. 하세요. 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얘기 네, 그만해. 이런 얘기 네. 그만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책이 여러분에게 그 정말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도서 그 나눔 이벤트를 할 텐데요. 김상균 교수님의 신간도서 이 책의 제목은 과연 무엇인지 알아맞혀 주시면 문제가 너무 어렵다. 되겠습니다. 오늘 몇 분? 5분 선정해서 이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AI 로봇 지능의 시대. 2. AI 기계지능의 시대. 3. AI 인간 지능의 시대. 4. AI 지능의 시대. 이렇게 네.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하나가 답입니다. 답을 써주시고 또 오늘 저희 영상 보신 거에 대해서 후기 많이 올려주시면 그 중에 5분을 추첨해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